네. 자, 이번 3부에서는 뭐 이것도 뭐 어째 권력이죠. 제주도의 권력하면 뭐 도지사인데, 예. 솔직히 이 두 분도 같은 이제 지사님하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보니까 참 이 주제를 꺼내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보고 이 두 분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면 대본이 없다 보니까 즉각하다 보니까 자, 두 분 좀 긴장해 주시고. 네, 어떤 말씀을 하실지. 오영훈 지사님이 도정질의에서 저도 뭐 제주에서 오랫동안 기자들 중앙도 했지만 뭐 제주에서 기자들 했지만 이렇게 버럭한 사건이 있었나 급발진 이런 사건이라죠 사건. 제가 좀 글에는 작태라고 썼는데 문제를 왜 이렇게 크게 키우세요? 뭐,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도정질의 하다 보면 어떤 지사님도 도의원들과의 그런 언쟁은 항상 있었어요. 제가 보기에. 그러니까 이번에 강도가 센 것보다도 너무 흥분하셨어요. 그러니까 도지사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작업이고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 갖기 중요한 그 문제들을 오면 흥분할 게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본인이 사인하니까. 양부장님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? 저는 영상으로 보셨구나.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살짝 나올 때 봤는데 도의원분들 얼굴 살이 약간 떨리시는 분들이 있고 무섭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무섭대요. 좀 전직 의원이니까 우리 도정질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? 원지사도 좀 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때야 다른 당이니까 가능했지만 예. 어떻게 보셨는데 이젠 도의원 아니시네. 편안하게. 뿌리다는데. 당이 틀린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 있을 때 제가 도정질의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죠. 네. 당이 틀리면은. 네. 근데 같은 당이면은 좀 약간 유화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원희룡 지사 할 때 그 도정질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그 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. 도의사를.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도의사가 꼼짝 못하도록 이거 할 수밖에 없겠구나. 왜냐하면 도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. 다 보고 있으니까. 그럼 강상수 의원님께서 논리적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. 그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.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급발진하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요. 예. 뭐 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,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, 그리고 우리 제도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도정질을 하죠. 해가지고 도지사를 우선 도의원 입장에서는 설득시키는 게 우선 가장 큰 과제고요. 설득 못 시키면은 자기가 설득 당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비참하죠. 도의원 입장에서는. 그게 논리로 설득이 안 되면 그 질의하는 도의원 자체가 화가 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도의원이 오히려 화가 나고 결국엔 도지사가 그걸 맞받아치면 결국에는 도지사가 승리는 그렇지만. 그런데 저도 이제 원지사하고 할 때 보면은 의견 충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. 원희룡 지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. 그 사람도. 그래서 의견 충돌은 많은데 이번처럼 저도 오늘 영상을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뉴스 올린 것을 처음 봤는데 저는 무슨 뭐 버럭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계속 봤는데 갑자기 강상수 도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되는데. 아마 감정 조절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. 감정 좀 못하신 것 같아요. 그거는 확실해요.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얼마나 이 사업을 성공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. 그런데 이제 강상수 도의원도 조금 부족한 게 물론 잘나시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UAM 때문에. UAM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강상수 도의원은 이제 케이블카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. 하게 되다가 이제 UM도 이제 얘기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 도정에서는 UM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강상수 도의원은 케이블카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. 오늘 영상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오영훈 지사한테 UM도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케이블카도 장단점이 있으니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이다.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
잘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. 예, 두 분 다 아쉽죠. 예, 강상수 도의원도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그냥 갑자기 버럭해가지고 화내게 됐는데 저도 그런 경우는 아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의원들 길들이기 아니냐. 네, 근데 그래. 저도 도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네. 도지사가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요. 네. 버럭해버리면 그 다음 질의하는 사람들이 네. 귀가 조금 꺾여요. 이 기싸움 혹시 영역이 그게 혹시 의도된 건가요? 그러니까 의도될 수도 있어요. 저기 원지사 할 때도 원지사가 막 그냥 의견 충돌하다가 도의원이 설득을 못 시켰을 때는 다음 도정 질의한 도의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. 그 다음 타자가. 네, 다음 타자가. 그 다음에 그럼 실제 피해자는 강상수 의원이 아니고 강상수 의원 다음에 했던 그 다음에 그분을 취재하면 그분을 취재하면 누군지는 알아야겠는데. 그분을 취재하면 그분이 울분을 하고 난 말도 못했다. 그 이후에 질의하는 도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좀 조금 위축감을 느끼죠.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당일자,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사수는 국민의힘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송창권 의원님하고 같은 당, 동당, 그 다음에 한권 의원님한테도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. 그렇겠어요. 그 의원님 그 시그니처가 된 게 뭐냐면 이 사인인가요? 이런 표 이게 좀 건방져 보이거든요. 그 김광수 교육감님하고 비교는 건 아닌데 김광수 교육감이 이렇게 듣는 게 있는데 우리 오영훈 지사님은 아마 어깨가 안 좋았는지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거만하게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 도민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예. 또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지사는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세도 좀 겸손하게 하는 게 좋죠. 예.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 오영훈 지사님 그 말미에 도정질의 말미에 유감 표명 저 사과는 아니고 유감 표명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. 뭐 진정한 용기는 사과에서 비롯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처럼 후한무치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는 사과예요. 우리 용산은 사과를 안 하잖아요. 아니, 근데 그래도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끝나서 사과를 했으니 앞으로가 중요해요.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. 요렇게 안 하면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심리학적인 건데 이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할 때 참것이라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화났다는 표정인가요? 이게 화난 사인이니까 이거 내 건들지 말라. 어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. 아니 그 심리학적으로 농담이야 농담. 심리학적으로 네. 그 사람이 그 표정을 보면은 예. 그 사람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예,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더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게 됐어요. 화를 낸다는 거는 뭐 버럭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, 기대감이 많다는 뜻으로 좋게 받아들여요. 그런데 이번에 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강상수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강상수 의원님 그 화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강상수 의원님 얘기하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정에서 도전도 오지 말랍니까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저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 실패하면은 그럼 그때 가서 케이블카 얘기 나오더라고요. 어. 그래서 그 강상수 도의원이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냐. 그거는 실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실언이죠. 네, 실언이죠. 그 사업이라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. 실패할 정책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뭐 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실패하면은 다른 걸로 하겠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이번 도정질의는 오영훈 지사님 버럭 사건 때문에 다 묻혀버려갖고 도민들이 기억을 못해요. 그래서. 그래요. 근데 정치 현안이라는 게 이제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TV 토론도 우리 선거 때 많이 하잖아요. 그 TV 토론에서 보면은 본인의 이제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. 유권자들한테. 그렇지만 제가 단연간 보아왔을 때는 그 이미지 태도만 남거든요. 예, 그래. 그 말씀인 거예요, 지금. 예. 그 안에서 벌였던 논쟁거리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데 결국 대중들한테 남는 건 이미지와 태도만 남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이제 참 아쉽다. 오영훈 도정이 지금 2년 지났어요. 2년 남았는데
뭔가 이제 성과를 도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. 뭔가 오영훈 도정하면 4년 동안 뭐 했냐? 분명히 그 소리 나오거든요, 나중에. 그러면은 오영훈 도정 들어서가지고는 기존 도정과 다르게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쳤다. 그런 의혹이 지금 오영훈 지사는 많을 겁니다. 일부에서는 그 도정질이 다음에 재심 네. 그것 때문에 아마 쫓기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얘기도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뭐 항소심에서 이미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 전에 항소심 전에. 바로 전에 아, 도정질이가 재판 전에 접수되어서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 지사님 심리 분석가가 된 것 같아요. 아니 오영훈 도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. 충분히 저는 이해되고요.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인간이 다 완벽할 수는 네, 없어요. 그렇죠.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. 그 오영훈 지사님 그 버럭 사건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쇼맨십이 아주 중요하지만 행정가는 쇼맨십을 보여주면 안 된다. 맞습니다. 그런 식의 말씀을 이걸로 이 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